마찬가지로 FB. 그래서 요게 단위, 요게 복리.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다시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그렇네요. A, 여기서는 A라고 적어놨는데, 예금한 금액 더하기, 제가 지금 아까 했던 걸로 보면 PB, 그죠? 예. 그 다음에 R 곱하기, 대문자 T로 적어놨네, 여기는. 저는 소문자 T로 적었는데, 예, 뭐, 그렇게 약속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리는 뭐예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T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오케이. 어,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100만 원을 연율 10%에 6개월간 예금하는 경우 원리 합계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2년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우리는 두 공식을 알고 있죠. FB는 PV 1 플러스 RT라는 공식을 하나 알고 있고, 또 하나는 PB 곱하기 1 플러스 R의 T제곱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문제, 6개월간 예금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자, 위에 거를 적용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 곱하기 1 플러스 0.1 곱하기 2분의 1. 요게 맞을까요? 아니면 2분의 1 제곱. 요게 맞을까요? 요게 맞다는 겁니다. 요게 틀렸고, 요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1년 안쪽일 때는 그때는 뭘 쓴다는 거예요? 달리를 적용한다. 그죠? 예. 어, 네 번째 문제는 이런 거네. 10%의 이자율로 2년 6개월간이야. 2년 6개월간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이렇게 100, 1 플러스 0.1에 곱하기 2.5, 100 곱하기 1 플러스 0.1에 2.5성.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2년 정기예금은 복리로 보통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2년은 100 곱하기 1 플러스 0.1에 제곱이 답이고 100 곱하기 1 플러스 0.1에 이거는 답이 아니고 이게 답입니다. 보통 관행이 그렇다는 관행이. 그죠? 예. 그러니까 2년 정기예금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이렇게 계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100만 원을 예금했어. 1년 지나고 나서 얼마가 됐어요? 100 곱하기 0.1이 됐어. 그죠? 요걸 다시 예금했어. 1년 동안.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원금이 되고 거기다가 0.1을 곱하면 복리가 나오네. 배꼽이 나오네. 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2년 6개월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0, 1, 2, 그 다음에 여기에 2.5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에 1 플러스 0.1. 여기는 100에 1 플러스 0.1에 제곱.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에 1 플러스 0.1에 제곱에 1 플러스 0.1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요게 정답입니다. 요게 정답이 아니고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6개월을 하나의 기간으로 보고 매 기간을 달리로 적용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치? 예. 0.5 제곱이라는 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요거는 뭐예요? 매년 돈을 찾고 그다음 나머지는 6개월 동안 예금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원리학계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1년 단위는 연복리로 계산하고요. 관행이 다른 관행도 있을 수 있는데 대개의 관행은 1년 단위는 연복리로 하고 1년 미만인 것은 달리로 계산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연복달리 계산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게 일반적인 관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얼마였죠? 아, 두 번째 질문의 달리 계산법은 얼마였죠? 100원, 1년째 이자 10원, 2년째 이자 10원. 그래서 합치면 얼마예요? 120원. 그죠? 복리로 계산하면 100원. 그다음 뭐죠? 1년째 이자 10원, 2년째 이자 10원. 그다음에 1년째 이자에 2년 차의 이자가 1원. 그럼 다 합치면 얼마야? 121원. 그러니까 달리로 계산하면 120원. 복리로 계산하면 121원. 얼마의 차이? 1원의 차이. 뭐 1원의 차이가 뭐 그리 대단해서 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거죠. 지금 뭐냐면 이 30이라는 나이에 만약 그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치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10% 이자율로 해서 90까지 가면 700이다라는 거죠. 근데 30이라는 나이에 만약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복리로 10% 복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은 하나는 복리는 뭐예요? 100만 원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억 448만 원이 된 거고 그다음 100만 원이 얼마가 된 거예요? 700만 원이 됐어요.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죠. 어, 2년을 하면 사실은 뭐예요? 1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뭐 어떤 형태예요? 뭐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아래 T만큼 곱해져서 되니까 그건 뭐예요? 등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비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하나는 지수 함수로 증가하고 하나는 뭐예요? 그냥 직선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증가하는 거고 지수로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자의 이자를 낳고 이자의 이자를 낳으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에서 그 누가 그 저 전기를 썼는데 그 전기 제목이 뭐냐면 스노우볼 눈덩이죠. 그러니까 눈덩이가 처음에는 작지만 눈덩이가 계속 밑으로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면 커진 거에 그 다음에 다시 또 굴러갈 때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눈덩이가 커지니까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리하고 달리는 완전히 다르다. 몇 년 지금 60년 지나고 난 이런 거죠. 우리가 30에 투자해가지고 90까지 갖고 간다면 그러면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복리의 힘입니다. 이 워렌 버핏의 그 이 사람이 쓴 워렌 버핏의 전기인데 그게 제목이 뭐냐면 더너 스노우볼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예. 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까요? 종이를 몇 번 접으면 달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예.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입니다. 그죠? 근데 어, 종이의 이 두께가 0.2mm 이고요. 그죠? 예. 그런데 0.2mm에 그다음에 뭐죠? 한 번 접으면 그거의 두 배가 되겠죠. 두 번 접으면 그거의 네 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몇 번 접으면 되냐면 42번 접으면 그러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0.2mm 그 얇은 종이를 42번 접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43번 접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가 다시 지구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죠? 워렌 버핏 재산이 한 93조 원 정도 된다는데, 94조 원, 93조 원. 근데 이 재산의 대부분은 언제 일구었느냐 하면 65세 이후에 일구었다라는 거죠. 90%는 65세 이후에 일구었다. 왜냐하면 이미 눈덩이가 커지고 나면 한 바퀴 돌리면 눈덩이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뭐죠? 예. 1 플러스 R의 T제곱이니까 지수함수죠. 지수함수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겠죠. 그죠? 앞에서 봤던 이 그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저, 이, 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가 하는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예금에서 투자 시대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금은 지금 뭐 이자율이 아무리 높아봐야 한 3% 정도 될 건데, 적어도 한 10% 정도 수익을 올려야지만 답이 나온다는 거죠. 30세에서 90세까지 만약 그 100만 원을 예금했다면 60년 동안 3% 예금하면 589억 589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10%이면 3억 448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금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투자해가지고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더욱이 물가 상승률이 대략 한 3%로 생각한다면 예금하면 그냥 실질 가치로 얘기하면 지금 100만 원이 내 90세 됐을 때도 100만 원일 것이다라는 거죠. 어, 워렌 버핏이 그 주식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했냐 하면 11세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워렌 버핏이 자기가 하는 가장 큰 후회가 뭐냐 하니까 더 일찍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못한 거, 그게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본 거죠.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매년 100만 원씩 적립한다고 치자라는 거죠. 근데 내가 0세부터 적립을 했다고 치자라는 거죠. 또 하나 케이스는 뭐예요? 내가 20세부터 적립했다고 생각하자라는 거죠. 또 하나 케이스는 뭐예요? 내가 40세부터 100만 원을 매년 적립했다고 칩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40세부터 만약 100만 원씩 적립했다면 90세에 13억 원이다라는 거죠. 13억 원. 그죠? 근데 20세면 87억 원이고요. 0세에서 했다면 584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좀 더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한 20 몇 세, 20세, 21세, 22세니까 요 오렌지 색깔에 하면 되고 여러분은 지금 87억 원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나이인 거죠. 지금 만약 여러분이 40세라면 상당히 좋아진 거죠.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면 13억 원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죠. 내가 0세부터 우리 아버지가 매년 100만 원씩만 내 계좌로 돈 집어넣었으면 내가 지금 584억 원의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돈을 안 집어넣어 줘 가지고 지금 내가 이래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부터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잘 투자해야 되지만 그러려면 그 주식 투자라는 강의를 좀 들으셔야겠지만 그죠? 그걸 들으면서 조심스럽게 잘 투자하신다면 그러면 미래는 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의 또 다른 교훈은 뭐죠? 오늘 당장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상속 안 해줘도 되니까 대신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지금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어, 은행에 가보면 그 우리 앞에서 관행이 뭐 어떤 거라 그랬죠? 앞에서